우유랑 먹으면 독되는 음식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우유, 완전 식품을 넘어선 생명의 선물이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마시는 이 우유가요, 단순히 칼슘 많은 음료,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속에 담긴 영양학적 가치나 건강 효과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놀라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유 한 잔에요, 무려 114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선 영양소 얘기부터 해보죠. 이 자료에서는 우유 한 잔, 그러니까 한 200ml 정도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칼슘은 당연하고 리보플라빈, 비타민 D, B12, 칼륨 이런 것들이요. FDA 자료를 인용했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가 단순히 그 영양소 개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4가지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그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용된 영양학 개론 내용처럼 이 영양소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요, 우리 몸 기능을 최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상호작용의 핵심인 거죠. 양보다는 그 균형과 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하긴 우유하면 뼈 건강, 이건 거의 공식처럼 따라오잖아요. 이 자료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비교를 하던데 우유 한 컵 칼슘이 시금치 10단 분량이랑 맞먹는다고요. 와. 네, 그 비교도 눈에 띄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칼슘의 흡수율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시금치 같은 다른 식품에 있는 칼슘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8배에서 10배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네,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미국 영양학협회 저널 연구 같은 걸 들면서 성장기에 우유 꾸준히 안 마시면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골다공증 예방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도 평생 꾸준히 칼슘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유를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설명합니다. 뼈 건강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우유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이건 좀 새롭네요. 자료에선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혈관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칼륨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칼륨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나트륨 배출이요? 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AHA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우유를 3번 정도 마시는 걸 권장하고, 또 꾸준히 유제품 먹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위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관리 지침에서도 식단에서 칼륨 섭취 늘리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우유가 기여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카제인하고 유청 단백질,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꽤 튼 연구인데 한 27,000명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 고지방 요거트를 한 180ml씩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20%나 낮았다는 거죠. 20%요? 와, 상당한데요? 네, 꽤 유의미한 수치죠. 그리고 당뇨병 연구 저널 같은 데서는 특히 그 유청 단백질이 식사 후에 혈당 올라가는 걸 좀 완만하게 해주고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식후 혈당 조절이랑 인슐린 분비 촉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는 우유가 이런 만성질환 예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우유가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전생애에 걸쳐서 뼈 건강은 기본이고 혈압 조절,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 예방 가능성까지 이렇게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물론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을 위한 대안, 락토프리 우유 같은 것도 언급은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유를 냉장고에 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완전 식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하루에 한두세 잔 정도 꾸준히 마시라고 권장하는 거죠. 단순히 영양 채우는 걸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잘 몰랐던 이 우유 한 잔에 담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 또 그 주장들의 근거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우유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다른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식품들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 효능이나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아, 그러네요. 하나의 식품을 깊게 들여다보니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생명의 선물이라는 우유 한번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 자료의 마지막 질문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우유, 완전 식품을 넘어선 생명의 선물이라는 5가지.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칼슘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완전식품으로 잘 알려진 우유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공복에 우유 한 잔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우유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의장이 비어 있을 때 의벽을 자극해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마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불편함을 겪는 이들도 있다. 의장이 약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공복에 우유 섭취를 자제하고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우유나 우유 대체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또 우유를 마실 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독이 되는 음식은 최대한 피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1. 레몬. 산성이 많은 과일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은 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런 과일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산성이 우유를 응고시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2. 초콜릿. 지방 함량이 높은 초콜릿이 우유 속 지방과 만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함께 먹어선 안 된다. 3. 시금치.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칼슘과 옥살산 성분은 서로 상극인 성분으로 소화작용을 방해하고 결석이나 담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4. 홍차. 홍차를 우려 우유와 함께 마시는 밀크티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홍차와 우유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 홍차의 색을 내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 5. 설탕. 우유에는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설탕과 우유를 함께 마시게 되면 설탕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해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흰 우유를 마실 때 단맛을 즐기고 싶다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